그 시간의 길이에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지 틀림없이 템베거가 나올 유동성 축소 시기에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려면 조금 작은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한 3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또 이제 앞에서 분명히 기술 혁신이라든지 그러한 또 변화가 있어야지 템베거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특히나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는 뭐 매크로적인 이슈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또 축소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술 혁신이라든지 신산업 이런 쪽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템베거가 나올 만한 섹터, 투자처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는 7가지 정도를 이제 꼽아놨는데,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뭐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주 항공의 시대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주 항공이라고 하면은 그 로켓을 쌓아 올려서 그래서 저 뭐 우주를 여행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생각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군사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저기 그 우리 사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GPS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니까 소형 위성들 이런 것들 저기 많이 띄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기술로 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적이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에 UAM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도심 항공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전부 다 우주항공으로 다 저기 그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보면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 관측용 저기 그 위성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우주 산업 같은 게 스페이스X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영원한 과제죠.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또 장기간의 프로젝트고 하기 때문에 뭐 글로벌 빅파마가 없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새로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기술 수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기 그 충분히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 그걸 이제 오리지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초가 되는 어떤 저기 그 이 물질 전달 체계나 신물질 같은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최근에 정치 상황 때문에 조금 저기 그 고민스럽긴 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저기 그 다른 국가들에도 다 필요가 저기 있고, 아마 작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저기 이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륙 횡단철도가 연결이 되면 그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3가지 정도에 있어서는 좀 저기 그 시간의 길이에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지 틀림없이 템베거가 나올 아주 좋은 산업들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제약바이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 대륙 간 그 횡단철도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실 그 우리나라하고 저기 북한하고 철도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올 초에 저기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강릉 저기 그 위에 보면 제진역이라고 있거든요. 제진역에서 저기 그 들어가는 철도를 연결만 하면 되는. 그러면 이제 그걸 타고 그 동아시아의 물류 체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기 그 지금은
다 배로 다 실어 날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동아시아의 물류 체계가 바뀌게 되면 그 중앙아시아로 그 넘어가서 유럽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한들들이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다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철도와 관련되는 협정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대륙 횡단 철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철도 기본적인 제어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과 같은 저기 그 차량 제작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숨어 있는, 저기 아주 굉장히 저기 파워풀한 그런 저기 그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도 네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이제 과연 이제 그거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그거는 필요성을 느끼고 연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 그다음에 뭐 약간 정권의 이슈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뭐 그렇죠. 접근을 이건 하면 좋을 봐야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텐베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그 투자자가 투자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HMM을 사긴 샀는데 한 10% 내지 20% 그냥 이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지나고 나니까 텐베거 종목이었다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긴 한데 뭐 사는 것은 기술, 파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텐베거 종목을 샀어요. 자 그렇다면은 뭐 끝까지 가서 먹긴 힘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좀 뭘 봐야 되는지 이 텐베거 종목만의 뭔가 매도의 기술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도 처음에 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젊었을 때는 이 경제 이해력이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분석하는 것도 열심히 책도 쓰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경제 이해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멘탈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종목이 있더라도 내가 멘탈리 그걸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야 돼요. 뭐 신용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근데 이제 경영학적으로 보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영끌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마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면 남의 돈 언제든지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은 항상 만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식이 재미있는 게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경험적으로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건 고민스럽죠. 대출을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대출 상환을 한다, 대출을 연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와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딱 보팔 정도까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니까 이거는 이 텐베거를 맞이하기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 돈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기준을 한번 정해본다면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도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5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어떤 사람들은 뭐 몇천만이 됐던 그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조금 무리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번 변동성이 왔을 때 자동차 배기량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평수가 바뀐다든지 이런 상태라면은 이 멘탈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 멘탈 관리 좋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역설적이게도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손절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나는 10% 떨어지면 무조건 팔 거야. 이렇게 이 원칙을 세웠다면은 10%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 그렇게 커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들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2종목이나 3종목 정도에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한 종목이 10%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하면 5%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기본적인 투자 방법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손실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10% 올라가면 안 먹어요. 10%안 먹고 나는 이 본전에 팔겠다. 그 다음에 20% 올라가면 10%만 갖겠다. 그 다음에 100% 올라가면 좀 이제 이 룸을 줘가지고 80%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은,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의미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왼쪽 무릎이고, 오른쪽 어깨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숨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요 머리 위에 있는 상투. 그 주식을 사면은 꼭 상투를 확인하고 팔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발바닥에 사서 머리 위에서 파는 게 제일 좋지만, 이런 건 생기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건 운이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와 꼬리는 남들 줘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100%면 80% 먹겠다. 또 200% 올라가면 난 150%만 벌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면은 10배고를 전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10% 올라가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금리가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수익을 다 잘라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방법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지만 10배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욕심을 너무나 부리다 보니까 사실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짧은 수익에 그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텐베거가 나올 만한 투자처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것도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그 정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또 리스크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을 한 10개 정도를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종목들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유동성 축소 시기에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려면 조금 작은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서 한 3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 우주항공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 위성항법 제어 시스템 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놓으면 그걸 다 제어하고 그 데이터들을 다 주고받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주항공 쪽에서는 물론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아주 큰 이 종목들도 있지만 기술력으로 본다면 세트랙 아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성들이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성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직까지는 위성 쪽에서는 1등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로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큰 관심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저기 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완전히 저기 이 면역 그걸 해체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새로 쌓아 나가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을 전부 다 깨놓고 새로 또 저기 그 면역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암 전이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간암이면 간암 내지는 뭐 저기 그 대장암이 대장암 이렇게 그 암만 딱 저기 저 공격하는 그런 저기 이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일 잘하고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은 나이백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게 아마 저기 올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도 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약바이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저기 뭐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저기 저어되긴 하지만 대륙횡단철도 쪽에서 데아티아이라고 하는 저기 철도 시스템을 제어하는 저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기업은 대륙횡단철도가 이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저기 이 중동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철도들을 다시 놓고 있고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이런 걸 다 부설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도 데아티아이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기 남북 경협 쪽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네네. 테마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미사일 막 쏘아 올리고 그러면은 변동성을 갖긴 한데 워낙 기술력인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뭐 분위기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어서 남한과 북한이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보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대감이 좀 없겠네요. 바닥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남북 관계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좀 물러나고 저기 바이든 올라오면서부터 또 전략적 인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쪽에 정세를 급변시킬 수 있는 또 기제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워낙 또 그 자체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특정한 가정에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유망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제시해 준 의견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리스크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걸 믿고 정말 이게 10배 오르겠어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종목 발굴이라든지 투자에 꼭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당 기간은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투자 상품 쪽에서 계속해서 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큰데요.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 따지는 그런 이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이제 뭐 환경들이 있지만 주가를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보시되 기업 가치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은 신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종목은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독서를 좀 많이 하시라. 돈은 벌고 싶지만 독서는 하기 싫다.
그러면 차라리 예금에 가시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독서하시고 근데 그 독서하실 때 재테크책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좀 신간들 좀 많이 보시고 정 볼 게 없으면 역사책이라도 보시라. 그러면은 종목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와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독서 두 가지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서를 많이 해라.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고 이게 사실 주식은 또 인문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사실 사람을 이해하고 또 역사를 이해해야지 또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변화해가는 그런 큰 흐름을 포착을 해서 거기에서 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께서도 또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템베거 종목 발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방면으로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투자해서 큰 수익 또 큰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병 박사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